10억짜리 도자기의 조각이 내 발목을 스쳤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아픔과 함께 부서진 도자기와 울부짖는 손자의 얼굴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나를 버릴 거잖아. 7살 상욱이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욱아,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하지만 상욱이는 매몰차게 외쳤습니다. 싫어. 할아버지랑 살기 싫어. 저는 평생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만 매달렸죠. 돈을 벌고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족들과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70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재산은 2조가 넘어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이, 당신.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더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곧 죽을 거야. 쯧쯧, 돈은 아주 많이 번 모양인데 덕을 하나도 못 쌓았구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말대꾸라도 하려고 했지만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흐흐. 이거 하나 사두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 사지 않겠어? 10만 원이면 내줄게. 거저 주는 거야, 거저. 할머니가 내민 건 작은 팔찌 하나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왜인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0만 원을 드리고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머릿속은 여전히 회사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고 흰빛이 제 눈을 밝게 비추더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놀라 소리쳤지만 점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곧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은 온통 안개뿐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 같은데 하얀 연기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뚝뚝 울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건 까만 옷과 갓을 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옛날 초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긴 검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머리에는 검은 갓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창백했는데 두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두루마리 같은 종이를 펼쳐들고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수, 박종수, 박종수. 남자 70. 2025년 9월 23일 밤 11시 40분. 사망.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떨떨해서 눈만 껌뻑였습니다. 사망이라니요? 저 아직 멀쩡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걷고 있었는걸요. 남자는 차갑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끊겼다. 내 이름은 이미 명부에 적혔다. 그러곤 고개를 까딱하며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안개가 걷혔고 눈앞에 넓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강물은 은빛처럼 빛나고 밤 하늘에는 달과 밝은 별들이 꽉 차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이 은가루처럼 흔들리며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서 있던 영혼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슬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작은 나무배에 올라탔습니다. 나무배들이 천천히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 저편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하고 아득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영혼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강을 건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있다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기 저 배를 제가 타야 하는 겁니까? 까만 옷과 갓을 쓴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차례가 되면 저 배를 타야 한다. 돌아갈 길은 없다. 저 제발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저승사자는 코웃음치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끌끌 너같이 시간을 더 달라는 놈이 한둘인 줄 아느냐? 받아들이거라 끌끌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저 돈 많습니다. 자산도 2조가 넘고 비싼 자동차, 땅, 건물 없는 게 없습니다.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낼까요? 아니면 저승사자 나으리를 위한 돌탑을 쌓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저승사자는 차갑게 웃음을 흘리며 무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목을 잡아채며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팔찌를 집어 올려 자세히 살폈습니다. 설마 삼신 할매의 팔찌라니. 그의 얼굴에 놀람과 경계가 교차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100억에 1년의 시간을 주마. 다만 돈으로만 수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승에서 덕을 충분히 쌓지 않았다. 특히 가족 사이의 정을. 1년 안에 가족과의 정을 쌓지 못하면 바로 다시 삼도천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해했느냐? 저는 손목의 팔찌를 꼭 쥐며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찌는 은은하게 빛나며 저승사자의 모습이 점점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앞으로 단 1년. 가족과의 정을 쌓거라. 그 후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